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의정통신인데요. 오늘은 서울시 금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모키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모키 의원님 하면은 우리 근로자 또 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이 등원하기 전부터 쭉 열심히 해오시고 또 여러 가지 성과도 내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지역구에서 지금 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이게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사업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힘들고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검천구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네. 함께 벌이는 사업입니다.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사랑의 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10억으로 잡고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나 물품이 기부될 때 1도씩 올라가고 가게 됩니다. 네. 이걸 올해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선 기부자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기부를 한 분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또 하나는 그 저소득 가정에 네.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천구에는 아주 낡은 노후화된 이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을 때도 춥지요. 네. 이런 쪽에 집을 고쳐주는 집 고치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김치는 반찬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 나시도록 사랑의 김장 나누기도 해서 이렇게 김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대략 9억 9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참 서민들에게 작지만 좀 따뜻한 보탬이 됐는데 올해도 좀 더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9억 9천인데. 예, 네네. 예, 예. 참 딱 훈훈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금천구 하면은 이제 인근에 이제 광명이나 시흥이나 안양이나 군포 이런 데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산선 그 복선 전철이 지금 추진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신안산선은 2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요. 그러니까 신풍을 지나고 구로디지털 단지역을 지나고 검천구의 시흥대로를 지나서 석수역에서 광명에서 다시 안산과 시흥으로 가는 그 서남부 지역의 광역철도망입니다. 네. 예컨대 이것을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남부 지역에 신분당선이 지금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남부 지역에 신분당선이 있다면 서남부 지역에 신안산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시흥대로가 보면 출퇴근 시간에 아주 혼잡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시흥대로를 통해서 서울 도심으로 직장으로 출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통난이 말도 못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도로는 지금 엄청나게 확충돼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는 거의 이제 그만해도 될 지경으로 도로망은 잘 돼 있다고 우리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망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철도망 그 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도 신안산선은 필요합니다. 대략 이게 되면 하루에 38만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시흥과 안산에서 지금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30-40분이면 서울 도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 문제도 해결합니다만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완성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업이 이제 최근에 조금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방식이 말이죠. 이게 이제 민자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국가재정 사업으로 할 거냐 아직도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참 설명드리면 이게 원래 정부가 오래전에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17대 국회 2005년 그 정기국회에서 당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를 설득해서 타당성 조사 예산을 만들고 예결특위를 설득해서 이리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실무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서 의논을 했고요. 제가 11월 27일에는 서성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이
민자로 하는 경우에 절차가 복잡해서 착공이 아주 지연됩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 방식 대신에 재정 사업 방식으로 하도록 둘이 함께 노력한다. 네. 이런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재정 방식으로 되면 내년 하반기면 착공이 가능한데, 토지 보상도 하고요, 착공이 가능한데, 이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 사업 방식으로 되는 경우에 그 절차를 단축해서 내년 이런 하반기, 늦어도 이런 하반기에는 네.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이런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업 방식이 연초에는 결정이 되는데, 하여튼 조기 착공해서, 사실은 이 문제는 교통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난 15년이 넘도록 말만 하고 착공을 아직 안 한 것이거든요. 설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네. 정부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민자로 하느냐 재정 방식으로 하느냐 보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보고를 보면 민자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재정사업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재정사업 방식으로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보상을 하고 적어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착공이 가능한 이런 상태에 와 있다. 내년 상반기.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이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 독산동의 그 군 부대 부지 개발 문제도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걸 친환경 생태단지 예, 개발 사업을 갖다가 이제 착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좀 설명. 사실 군부대를 매각으로 이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를 내 본래에 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받아들일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네. 사실은 2003년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렇게 어려우니 6만 평입니다. 네. 그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고 청와대 국방부를 설득해서 2004년에 이전을 결정하고 2007년에 매각하고 2010년 상반기에 군부대가 다 완전히 철수하고 네.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4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한 3,200세대가 있고요. 업무 상업시설 한 지구가 있고, 네. 하나는 공공시설입니다. 초등학교, 경찰서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공원과 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게 잘 개발되면 저는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그런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고 멋진 네. 그런 신도시가 하나, 작은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작은 신도시. 예,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근데 독산동에 부대가 또 하나 예, 있습니다. 예, 공군 부대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이전 문제가 걸려 있다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국방장관도 만나셨다고 예.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요? 사실 이제 도하부대는 6만 평이고요. 네. 이거는 4만 평 가까이 됩니다. 공군부대는. 예, 예, 예.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하부대를 먼저 내보내고 공군부대를 이제 옮겨야겠다고 해서 제가 국방부 장관을 지난 10월 14일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하고 두 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공군부대를 이전하기로 한다.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소유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 토지를 국방부가 열심히 물색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전하도록 노력한다. 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과 관련된 큰 합의가 이루어졌고 큰 산을 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그 공군부대가 나가게 되고 금천구에 부족한 여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거기 부지에 채워서, 그리고 물론 나가는 공군부대도요 참 넓은 부지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 군인들의 기숙 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낡았습니다. 그것도 잘 지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군인들이 좀 편안한 이런 주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큰 산을 넘었고요. 좀 더 노력하면 조기에 이전이 되고 거기 우리 금천 구민이 바라는 네. 이런 시설들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의정 활동 또 활발히 하실 텐데, 앞으로 의정 활동이나 또 지역구 활동 그 계획이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또 각오 말씀 있으시면. 예,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그리는 것이 따뜻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서민의 일과 삶이 편안하고 따뜻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고 통일로 가는 나라, 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 문제의 해결 위에서 보편적 복지를 가야 한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의 인상,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이런 거 없이 돈을 퍼부어도 복지국가로 가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어려운 노동자들, 그러니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복지국가로 못 가거든요. 이 해결을 근본으로 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이게 저는 요체고, 저는 이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검천구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육군 도하부대 개발이라든지 예. 신안산선의 착공, 공군부대 이전 움직임 말고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독산 삼동에 있는 한울중학교가 2016년 3월이면 시흥사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땅이 넓죠. 그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반반씩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보통 팔아서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제가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평생교육관을 만들자. 예. 그렇게 진로 지도교실, 문화예술 창작 공간, 취업, 창업 지도하는 이런 교육, 네. 작은 도서관, 무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평생 학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평생 학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우리 주민들의 열렬한 바람이 상급 종합병원의 유치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예, 예. 우리 이제 전국에 43개가 있는 상급 종합병원. 네. 지금 검천구청역 앞에 대한전선 부지를 그걸 이제 민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업 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네. 그 땅이 6,000평을 서울시로부터 병원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잘안되고 있는가 하면 땅 주인은 비싼 값에 팔려가고 원래는 병원은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오기 어려워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제가 이제 국회도 정기국회 끝나고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을 만나서 좀 설득을 통해서 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니까요. 좀 이게 상급종합병원이 올 수 있도록 좀 그 지주를 좀 잘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검천구는 면모가 일신된 넉넉하고 따뜻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가 의정활동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싶은 나라 또 제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정말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항상 서민, 근로자 우선시하는 의정활동 해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요새 춥지 않습니까? 따뜻한 정치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모키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100일의 성과를 놓고서 미완의 정기국회다 또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다 라면서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킨 성과는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 그리고 각종 현안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12월 임시국회에서 잘 마무리되고 논의되기 바랍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